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김경민입니다. 저는 오늘 뇌전증이 있을 때 무슨 검사를 하나요? 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뇌전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의식소실이나 혹은 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를 저희가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힌트들을 얻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소실의 순간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다른 때는 이제 의식소실의 순간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쭤볼 때도 있고, 함께 있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의식소실 후에 깨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혹은 이전에 이런 일은 없었는지, 그래서 자세하게 환자분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목격자분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분은 그 당시에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고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이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옆에 있었던 목격자 혹은 이후에 발견하신 목격자분들께서는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격자분들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의존을 많이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목격자분들한테 직접 그때 어떤 부분을 떨고 있었는지, 눈이 돌아가는 건 없는지,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얼굴 색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환자랑 목격자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신경학적 진찰을 합니다.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운동에 장애가 있다든지, 뿐만 아니라 시야장애, 또 뇌신경 마비에 대한 증상들, 그런 것들이 발작의 이후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를 진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학적 진찰을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병력 청취나 혹은 이제 목격자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CCTV 자료들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발작의 순간이나 의식소실의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런 CCTV 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기록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여러 번의 발작이 있었거나 한 번의 발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분들이 그 순간에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경우는 저희가 함께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발작이나 의식소실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고 다른 질환의 진단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뇌전증의 진단에 특이적으로 잘 사용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뇌파 검사인데요. 뇌파 검사는 두피에 19개 채널, 21개, 많게는 64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전극들을 붙입니다. 그 전극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뇌의 어떤 부분이 뇌전증 모양파가 나온다든지 혹은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형태의 어떤 서파들이 나온다든지 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뇌전증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뇌파에서 이제 뇌전증 모양파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뾰족하게 나오는 파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형들이 이제 뇌전증 모양파가 될 수 있는데, 뾰족하게 나오는 뇌전증 모양파가 예를 들면은 앞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두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뒤쪽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후두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소뇌전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뇌전증 모양파가 나오지만, 전신성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뇌에 이제 전신성 뇌전증 모양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뇌전증 증후군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뇌전증의 분류에도 뇌파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뇌전증의 분류에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뇌파상에서 국소뇌전증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뇌파상 뇌전증 모양파가 있고 그게 어떤 특정한 모양의 형태를 띠는 것만으로도 한 번의 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전증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 도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뇌전증 모양파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뇌전증이 생기는 어떤 원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중요합니다.